이제 오늘 2차 곡선 세 번째. 오늘까지 하면 이제 2차 곡선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데, 자, 오늘 세 번째 쌍곡선입니다. 너희들하고 이제 직접 대면을 못 하니까 선생님이 요새 잔소리를 랜선으로 하다 보니 별로 와닿지가 너희들이 않는 것 같아서, 사실 교실에서 우리 얼굴 서로 맞대고 쌍소리 한번 들어 먹어야 정신 차리는 척이라도 하는데, 이거 뭐 랜선으로 하니까 아유 그래 화면에다가 너는 그래 일단 떠들어가 아니면 이제 3배속 빨리 갈게 하니까 와닿지가 않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요새 좀 많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한 번 더 이제 내가 얘기했잖아. 고3들 특히 우리 반 부원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선생님이 올해 우리 학원 고3들한테 고3 되는 인원들한테 거는 기대가 적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년 조금씩 다른데요. 일단 인원이 제일 많기도 하고요. 뭐 늘 우리 학원이야 고이 고3이 제일 많았지만, 자, 그다음에 올해 자원들이 선생님이 기대를 해볼 만한 자원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사실 아직은 내가 점수대가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좀 잘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것조차 좋은 기회다. 쟤는 나보다 잘하는데 내가 뭐 좀 잘 못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주변에 좀 잘하는 친구들을 보시면, 그리고 많이 성장한 친구들을 보시면 하는 게 분명히 다릅니다. 걔네들은 뭐 종자가 달라서 아예 뭐 DNA적으로 우월하다 이런 게 아니라요. 분명히 하는 자세, 노력에 대한 절대량 자체가 달라요.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우라는 거지, 이상한 또 진단하시고 이상한 처방 받지 마시고요. 자, 근데 오늘 제가 보니까요, 누구라고 특정 지어서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고3이다 이제 326일이 남았는데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날씨 춥고 시험도 이제 끝나고 텐션 풀어지기 딱 좋죠. 지금부터 정신줄을 한 번씩 놓으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대학은 10걸음씩이 멀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컨디션이 좀 안 좋다, 조금 아파,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이제부터 아프지도 말라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은 못 가겠다, 아침에 자고 아팠겠죠. 물론 그죠? 너무 아팠겠죠. 그냥 그게 끝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사실 오늘 또 한 번 속가내려고 그만 나오라고 하고 우리 학원 여기까지 몇 개 찾는데 제가 오늘 참고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찔리시는 분들 많죠? 바꾸실 생각 없으면, 본인을 바꿀 생각이 없으시면 학원을 빨리 바꾸세요. 우리 학원이랑 안 맞습니다. 저랑 안 맞아요. 우리 반이 아니어도 제 학원입니다. 저랑 안 맞아요. 그런 인간들 빨리 학원을 옮기시길 바래요. 자, 아프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컨디션이 안 좋다고 지금 중3도 아니고 말이죠. 아니죠. 중3 때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겠죠. 아프다고 해서 그 아파서 공부 소홀히 했던 그날들을 나중에 평가원에서 같이 측정을 해줍니까? 아니라고 했어요. 정신력이에요. 분명히. 자꾸 본인을 비련의 여주인공, 비련의 남주인공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요,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여기는. 그럼 빨리 옮기시라고요. 저한테, 우리 학원한테 맞추실 생각이 없다면 본인한테 맞는 대로 빨리 제발 좀 옮기세요. 예? 서로 이제 돈 낭비, 시간 낭비 하지 마시고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 영상 보시고 내일 일요일 그대로 9시까지 스터디 카페 오는 겁니다. 고3이잖아요. 중3들보다 공부를 안 하는데 그러면서 무슨 정시를 하겠네. 우리 와이프가 고2 담임을 지금 4년째 하고 있죠. 5등급의 가장 큰 특징, 설마 내가 건대 못 가겠어? 병신들이죠. 그죠? 그냥 움직이세요. 제발. 집에서 할게요 하지 마시고, 이번 코로나 집합기간 이거 금지 집합금지 끝나면 스터디 카페고 독서실이고 다 그만두시고 그냥 학원에 붙어 계세요.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여기 그만두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속가내야죠. 또 속가내는 시즌입니다. 저는 하겠다는 제 제자들한테 목숨줄도 나눠줄 용의가 있다라고 했어요. 제 모든 걸 다 갖다 바칠 테니까 같이 한번 가는 거고요. 자, 못하겠다 하시면 어쩔 수 없죠. 잔소리는 다음 시기에 우리 현강 때로 미루고
자, 오늘 쌍곡선입니다. 2차 곡선 마지막인데요. 지금 쌍곡선은 타원까지 해보신 분들은 이제 쉬워집니다. 사실상은 타원의 쌍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쌍곡선의 그 정의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자, 보시면 일단 우리 포물선도 마찬가지였고 타원의 방정식도 마찬가지였고 정의가 상당히 중요했고요. 연산 연습이 충분히 끝났다면 그 실질적인 수능에 나오는 형태의 문제들은 다 정의를 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그죠? 풀이를 해볼 수가 있었던 것처럼 정의에 반드시 쌍곡선 역시 충실을 하셔야 됩니다. 정의 그리고 제시되고 있는 용어 그리고 일종의 자취의 방정식을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반드시 포물선도 마찬가지고 타원도 마찬가지고 오늘 하게 된 쌍곡선도 마찬가지고 유도되는 표준형이 왜 어떻게 정의에 의해서 그런 식이 어떤 그 x, y에 관한 관계식이 왜 그렇게 되는지 증명 과정, 유도 과정 자체를 본인이 한 번쯤은 직접 유도하시고 써보시고 그 다음에 형태에 맞춰서 익숙해지게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실게요. 쌍곡선 보시면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점 역시 정점 역할 하고요. 두 개의 정점의 거리의 차, 그러니까 사실 타원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정점에서부터의 거리의 합이 일정했다면 지금 쌍곡선은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 그런 점들을 모두 쌍곡선이라고 한다. 역시 그 두 개의 정점은 쌍곡선의 초점이 되고요. 타원 같은 경우는 그 거리 합 자체가 장축의 길이가 되었다면 지금 쌍곡선에서 이 두 개의 정점에서부터 일정한 그 거리의 차는 주축의 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자, 어쨌든 지금 같은 쌍곡선이 그려질 때 꼭지점 사이의 그 길이를 주축, 그 다음에 초점 두 개, 쌍곡선의 중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역시 궤적 자체를 놓고 보시면 자, XY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두 개의 정점을 가져다가 그릴 거예요. 자, 여기를 F라고 보시고요. 여기를 C, 0이라고 보시고요. 역시 뭐 나머지 다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자, 역시 한 번쯤은 그 유도 과정을 좀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를 F' 마이너스 C, 0 잡을게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이미 하나의 점이 있을 때 너에서부터의 거리와 너에서부터의 거리를 뺐을 때 그 거리의 차가 항상 일정해야 되니 요만큼의 길이 마이너스 요만큼의 길이가 한 요 정도 생길까요? 그죠? 요 정도의 길이가 차로서 생길 텐데 그걸 만족하는 점은요. 한 여기쯤 있어서 요만큼의 길이에서 요만큼의 길이를 뺐을 때 남는 그 거리의 차가 요만큼이 된다. 그걸 계속적으로 만족하는 x, y의 자취. 이것이 쌍곡선의 정의인데요. 자, 실제로 그려보시면 아마 이러한 형태의 이러한 형태의 쌍곡선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자, 그래서요. 정의대로 한번 살펴보시면 쌍곡선 위에 있는 임의의 한 점을 역시 우리가 P라고 놓을 거고요. 자, 임의의 점이니까 x, y라고 놓고 보셨을 때 자, 쌍곡선 위에 있는 한 점에서부터 그죠? 한 초점까지 이르는 거리와 또 다른 한 초점까지 이르는 그 거리의 차가 항상 일정할 거야 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일단 식을 먼저 만들어 보시면요. 자, 선분 P 지금 보시면 F'이 더 기네요. F'에서 자, 선분 PF 즉 쌍곡선 위에 있는 하나의 점에서부터 각 초점까지 이르는 그 거리의 차가 항상 일정할 거야. 2A로 일정해. 이렇게 한번 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역시 무리방정식을 정리하는 과정이 펼쳐질 겁니다. 자, 좌변 보시면 루트 안에서요. 자, x 플러스 c의 제곱, y의 제곱이 선분 pf'이 될 것이고, 자, 루트 안에서요. x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꼴 자, 2a라는 값으로 항상 일정할 거야. 너 이렇게 넘길 거죠. 그리고 나서 양변 제곱할 겁니다. 좌변 그대로 제곱 들어가시면요. 그리고 나서 전개할 거죠. 자, x의 제곱, y의 제곱 먼저 쓸게요. 자, 너 전개하면서 c의 제곱 생길 것이고요. 자, 이 ab 부분, 이 cx가 좌변 전개식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네가 이항된 상태에서 2a 플러스 루트 블라블라가 제곱될 거니까요. 우변, 자, 4a의 제곱, 자, 플러스 너의 제곱이니까요. x의 제곱, y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얼마 되죠? 마이너스 2cx 되겠죠? 마이너스 2cx 이렇게까지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남은 부분 이제 밑에다 한번 써볼게요. 아니, 그냥 이어서 써도 될 것 같네요.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얘가 이항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얘가 이항되면 플러스 루트 블라블라에서 너 제곱해서 너 만든 거고 너 제곱해서 전개해서 너 만든 거니까 남은 부분이죠. 자, 4a 루트 안에서 이 안에 있는 이 식이 블라블라 그대로 쫓아오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잘 보시면 역시 어때요? 타원 방정식의 그 유도 과정과 매우 99.9% 흡사하죠. 자, x의 제곱 이항 과정에서 없을 거고요. y의 제곱, 자, c의 제곱 날릴 거 날립시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요. 자, 여기 있는 걸 넘기셔도 되고 여기 있는 걸 넘기셔도 되니까요. 여기 있는 걸 넘기고 여기 있는 걸 넘길까요? 어차피 마이너스 곱해야 되니까 변변. 그래서 얘를 싹 넘어서 좌변으로 넘기면 자, 4a의 제곱 마이너스 2cx 마이너스 2cx 근데 여기도 마이너스 2cx 있네요. 만난다면 마이너스 4cx 만들어질 것 같고요. 얘가 이항된 겁니다. 그래서 얘랑 만난 거죠. 자, 여기 있는 네가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우변으로 정리된다면 마이너스 4a죠. 루트 안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는 내용이니까요. x-c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의 1차적인 정리가 가능해요. 자, 4 약분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양변을 한 번 더 제곱하는 거였죠.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근호를 한쪽으로 계속 몰면서 이제 제곱해가는 과정, 무리방정식의 해법. 좌변 제곱해 보시면요. a의 4제곱 플러스 c의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2c가 a 먼저 쓸까요? 2a제곱 cx 이렇게 먼저 쓸게요. 자, 우변 보시면요. a의 제곱이 제곱되는 거니까요. 바로 안에서 그냥 그대로 전개겠죠. 제곱은 더 없어지니까. 자, x의 제곱 c의 제곱 y의 제곱 마이너스 2cx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죠. 조금 더 정리해 보시면 a의 제곱 x의 제곱 y 먼저 써야지. a의 제곱 y의 제곱 a의 제곱 c의 제곱 마이너스 2a의 제곱 cx 이렇게까지가 우변 정리된 전개식으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자, 이것을 xy에 관한 관계식으로 만들고 싶다. 지금 이 내용 아니었나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 생각에는 일단은 마이너스 2a 제곱 cx 마이너스 2a 제곱 cx 먼저 없앨 거 없애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그냥 계속적으로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좌변으로 모을게요. 자, 그렇다면 a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 곱하기 x의 제곱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겠죠. 네가 이항돼서 x 제곱으로 묶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얼마 됩니까? 남아있는 a의 제곱 곱하기 y의 제곱 이렇게까지 그죠? 얘가 이항돼서 x 제곱으로 묶였고요. y의 제곱 살아있고요. 됐죠? 남은 거 네가 싹 이항된다면 자, 이 꼴 a의 제곱으로 묶은 상태에서 a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 이렇게까지 이 식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한번 마이너스 외를 조금 빼볼게요. 마이너스 그렇다면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그럼 이 부분도 마이너스 빼시고 a의 제곱은 원래 살아있고요.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까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이제 이 부분을 그대로 위로 좀 옮겨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타원 방정식 할 때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때요? b의 제곱으로 잠깐만 치환해서 문제를 살펴보셨었죠. 그래서 그대로 옮겨보시면 마이너스 b의 제곱 x의 제곱 자, 플러스 a의 제곱 y의 제곱은 자, 우변 보시니까 마이너스 a의 제곱 b의 제곱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어때요? 양변을 마이너스 a제곱 b제곱과 한번 똑같이 변변 나눠보시면 자, 최종적으로 그래서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이 꼴 얼마 1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뭔 얘기인지?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쌍곡선의 방정식의 이 표준형 자체를 놓고 보시면 그 유도 과정 자체가 쌍곡선 타원이랑 대단히 흡사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정의 자체도 되게 비슷했잖아요. 그죠? 두 개의 정점에서부터의 거리의 합이 일정했다. 그것이 타원 방정식이었다면 두 개의 정점에서부터 거리의 차가 일정했다. 그것이 이제 쌍곡선의 방정식이 되고요. 자, 다음과 같이 정리된 이 식을 이제 우리는 쌍곡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다 라고 놓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이 상태로 보시면요. 자, 이런 쌍곡선의 방정식에서 1번 자, y의 값에 0을 한번 대입해 보시면 a가 x의 제곱이 꼴 a제곱이 되는 것이죠.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a니까요. 이 얘기인즉슨 지금과 같은 이런 이 관계식을 그래프적인 표현을 해봤을 때 y 값이 0일 때 x의 값 두 개가 얼마다? a와 그럼 여기다 a가 점 마이너스 a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어쨌든 두 개 그죠? 두 정점을 놓고 봤을 때 하나의 점 쌍곡선 위에 있는 하나의 정점에 그러니까 쌍곡선 위에 있는 하나의 임의의 점에서부터 정점까지 이르는 거리의 차 이제 우리가 2a라고 놓고 봤는데 하필이면 여기에 있는 점 두 개 사이의 거리가 2a와 동일하다 이 얘기. 즉 어쨌든 쌍곡선 위에 어떤 점이어도 이렇게까지 이르는 이 거리에서 이렇게까지 이르는 이 거리는 정에 의하자면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뺐을 때 그 거리의 차가 항상 2a로서 일정한데 그 2a라는 길이는 요만큼의 길이. 요것을 이제 우리가 바로 쌍곡선의 주축의 길이다. 얘를 이제 우리가 주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분명히 어때요? 지금 이 과정에서요. 그죠?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이라고 정리된 이 부분 즉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을 B의 제곱으로 치환을 했었는데요. 이해하셨죠? 이 얘기는 뭐냐 C의 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과 같으면서 자 그렇다는 얘기는 C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놓고 보시니까 C의 값은 쌍곡선의 두 개의 정해진 정점으로서의 초점 두 개. 즉 타원 같은 경우는 루트 안에서 긴 놈 제곱 마이너스 짧은 놈 제곱이었다면 그냥 얘 같은 경우는 루트 안에서 무조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으로 식을 정리해서 보시면 암기해서 보시면 편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쌍곡선 타원과는 조금 다른 것이요. x가 0일 때 y의 값은 y의 제곱 이꼴 마이너스 b제곱인데 이거 존재하지 않는 값이죠. 제곱수가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x가 0일 때 y의 값.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y 절편 자체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물론 이동하지 않았을 때 얘기입니다. 이렇게까지 식을 정리해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두 개의 초점, 정점 자체를 초점, 정의 자체는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이라면 그 쌍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부터 초점까지 이르는 그 거리의 차가 주축의 길이 2a로서 항상 일정하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이때 주축의 정확히 중점을 우리는 쌍곡선의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있는 그죠? 이 주축 양 끝점이죠. 이 쌍곡선이 만나서 생긴 요 끝점 두 개를 이제 우리는 쌍곡선의 꼭지점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조금 다음 페이지, 다음 파트 넘어가 보시면 쌍곡선은 타원과 조금 다른 것이요. 그러니까 쌍곡선 같은 경우, 그러니까 타원 같은 경우는 형태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2차 곡선 세 가지를 조금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시면 포물선은 형태가 y의 제곱이 이꼴 4px였어? 아니면 x의 제곱이 이꼴 4py였어? 자, 이거에 따라서 너 같은 경우는 y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그죠? 이렇게. 뭐 혹은 이제 p의 부호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였으면 얘 같은 경우는 함수적인 표현으로서 이렇게 역시 p의 부호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 자, 타원 같은 경우는 형태가 a의 제곱 분의 x의 제곱 b의 제곱 y의 제곱 이꼴 1 얘는 고정이죠. 그래서 a가 더 컸다면 장축이 x축 위에서 이렇게 생긴 형태, b가 더 컸다면 장축이 이렇게 세로로 누워져 있는 형태, 루트 안에서 긴 놈 제곱 마이너스 짧은 놈 제곱이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는 루트 안에서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초점좌표 두 개를 의미했었다. 얘는 반대고요. 였던 건데 지금 이 쌍곡선의 형태를 보시면 형태가 두 가지 있죠.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 그러니까 타원 방정식을 계속 연계해서 생각해 보시면 편해요. 어차피 정의 자체도 쌍둥이였잖아요. 거리의 합이 일정, 거리의 차가 일정. 자, 근데 네가 1일 수도 있고요. 자,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 이꼴 마이너스 이 두 가지 형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x가 0일 때 y 값은 존재하지 않죠. y제곱이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y의 값이 0일 때 x의 값이 풀마 a로서 이렇게 그려지는 쌍곡선이었다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반대겠죠. y가 0일 때 x의 값은 그죠 음수가 되는 거니까 존재하지 않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x가 0일 때 y의 값이 풀마 b로서 자, 이렇게 존재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구나. 이렇게까지 보시면 조금은 이제 와닿기 시작할 겁니다. 자, 역시 아까 같은 식의 유도 과정은 한 번쯤만 거치시면 되고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 2차 곡선 세 가지 모두 정의에 따른 식의 유도 과정을 한 번쯤은 써보시되 문제를 풀어 나가실 때는 번번이 그 정의대로 하면 시간 절대 부족하죠. 형태에 맞는 그죠? 식을 세워서 빠르게 계산을 하는 게
이제 목적이 되겠죠. 목적보다는 그게 이제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남은 패턴 역시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이동, 그래서 그걸 전개하는 이런 일반형, 그죠? 2개 이상의 식을 연립하거나 점 3개를 대입해서 미정계수 찾을 때. 그런데 이제 앞전에 다뤘던 포물선과 타원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하나가 추가됩니다. 이 쌍곡선이요. 그래서 점근선을 갖는 이런 도형의 방정식인데요. 역시 점근선을 갖는 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가장 처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즉 수평점근선이냐 수직점근선이냐. 지수함수는 이제 수평점근선이죠. x축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로그함수는 수직점근선이었잖아요. y축이 왔다 갔다 하는 거. 탄젠트 함수 수직점근선인데 계속 수열적으로, 그죠? 주기 따라서 생기는 게 또 하나의 점근선 갖는 함수였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분수함수 같은 경우는 수평수직을 다 갔죠. 그죠? 지금 마지막으로, 물론 이제 이과 미적분에서는 분수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로그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때마다 점근선이 달라지겠지만 이런 특정한 형태로서 점근선을 갖는 도형의 방정식, 마지막입니다. 쌍곡선의 방정식인데요. 자, 결과는 지금 같아요. 지금 같은데 결과적으로 한번 조금 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아마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자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 이꼴 1이라는 이런 쌍곡선의 방정식을 이제 한 번쯤 유도해 보셨다면, 자 어때요? b가 0일 때 x의 값이 하나는 a, 하나는 마이너스 a, 초점 좌표는 f, 즉 c, 0, 루트 안에서 긴 놈 제곱 마이너스 긴 놈 제곱 플러스 짧은 놈 제곱, 그러니까 무조건 루트 안에서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죠. 이렇게까지 가서 여기에 있는 얘가 꼭지점이 되면서 주축의 길이가 늘 거리의 차로서 이러한 형태의 쌍곡선을 그리겠다였는데요. 자, 다시 한번 정의대로 살펴보신다면 쌍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부터 초점 2개까지 이르는 거리의 차는 항상 주축의 길이 2a로서 일정해. 이게 정의였는데, 자 이게 점근선을 갖겠다는 얘기예요. 결론부터 쓰시면 지금 같은 형태의 쌍곡선의 방정식의 점근선은 무조건 결과입니다. y 이꼴 풀마 풀마, 그죠? a분의 bx, 원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a분의 b인 직선이야.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나가는 요 직선, 이렇게 나가는 요 직선이 각각 y는 a분의 bx, 자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자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곡선이 이렇게 휘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점근선이니까 점점 근접해 붙어버리는 이런 형태의 곡선이 더 정확한 그래프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얘기고요. 여기도 이렇게 휘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그죠? 사실상 이렇게 점근선으로서 이렇게 그려지겠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점근선은 어떻게 유도가 되는 거냐? 그러니까 사실상 점근선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이과 미적분을 해야 되니까 어떠한 함수, 도형 방정식에서 x의 값이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특정한 알파로 갔을 때 그 함수의 값, 도형의 값이 특정한 값으로 수렴하거나 발산해버린다면 도형 자체가 이제 한없이 어디에 가까워진다를 의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2의 x셈 같은 경우 리미트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갈 때마다 이제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가서 0에 수렴하는 거잖아요. 0에 닿진 않지만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셔도 점점 0에 도달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서 점근선이 가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극한의 개념으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이 쌍곡선의 방정식을 함수적인 표현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함수적 표현을 좀 해볼게요. 함수적인 표현을 하겠다는 얘기는 이제 물론 이제 뒤에서 역시 음함수라는 개념도 배우겠지만 얘는 사실상 함수는 아니에요. 함수는 아닌데 물론 이제 뒤에서 음함수라는 개념을 배운다면 이제 함수적인 표현이 가능해지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주어진 쌍곡선의 방정식을 함수적인 표현해 본다면 주어진 식을 y 값에 관해 정리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즉 아마도 양변에 아까 일반형처럼 a제곱 곱하기 b제곱을 곱해버리신다면 b의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y의 제곱 이꼴 a제곱 b의 제곱이 될 거고요. y 값에 관해 정리하고 싶은 거니까 아마 a의 제곱 y의 제곱 이꼴 b의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b의 제곱으로 정리가 될 거고요. 여러 선택에서 이제 양변을 a제곱 b제곱으로 나눠보신다면 자 y의 제곱은
자, a의 제곱분의 b의 제곱 x의 제곱이고요. 자,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상태에서요. 자, 지금부터 잘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을 a의 제곱분의 b의 제곱, x의 제곱으로 그냥 통으로 묶어볼게요. 자, 그럼 괄호면에서 이제 1 될 것이고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아마도 x의 제곱분의 a의 제곱 이렇게까지 들어오신다면 이렇게 전개됐을 때는 널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전개하시면 x의 제곱 약분, a의 제곱 약분, 그러니까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우리 뭐 했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쌍곡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을 양변의 a제곱, b제곱을 곱해서 y값에 관해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이죠. 자, 그렇다면 y의 값은 최종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씌울 거니까요. 자, 근데 이 부분은 어때요? 제곱이니까 a분의 bx로 묶여져 나올 것이고요. 언제? 근호 어떻게? 근호 밖으로. 근호 안에 이제 남은 1-x의 제곱분의 a의 제곱 이렇게까지 살펴보신다면 지금 이 쌍곡선의 방정식을 어쨌든 y=, 이렇게 그죠? 이 함수적인 표현을 해놓은 상태가 되는 건데, 자, 이 상태에서 리미트 x를 대단히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극한을 한번 취해 본다면 x가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어차피 상수 값일 거고요. 이게 어디로 갑니까? 자, 결국 0으로 수렴하지 않나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지금 함수적인 표현이 된 상태에서, 즉 이 쌍곡선의 방정식을 함수적으로 표현한 상태에서 x의 값을 대단히 무한대로 보내버린다면 그놈 남는 극한 값이 y= a분의 bx, 즉 x의 값이 계속적으로 무한정 진행될 때마다 이 함수적으로 표현된 쌍곡선의 값 자체는 y=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라는 이 직선의 값에 대단히 근접해 수렴해 간다. 그죠?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두 가지를 우리는 쌍곡선의 방정식의 점근선이다라고 증명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반드시 한 번쯤 역시 극한 개념으로 접근을 해보시고요. 역시 암기입니다. 그죠? 형태에 맞게끔 우리는 빠르게 계산을 이어나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와, 주말에 선생님 지금 강의를 4개를 찍고 있는데 이제 혀가 꼬이기 시작하네. 힘들어. 자, 어쨌든 뭐 할 건 해야죠. 자, 나머지 패턴 다 똑같다라고 했어요. 그죠? 뭐 이동이나 전개된 식의 일반형이나, 그죠? 자, 그래서 바로 지금 쌍곡선이나 타원 같은 경우는 그 증명 과정, 표준형식 자체의 유도 과정 자체가 무리방정식 2번 푸는 거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의미가 없다는 표현보다는 번번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한 번쯤만 해보시고 역시 형태에 맞게끔 문제에 접근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실게요. 쌍곡선이네요. 분명히 문제에서 초점 사이에서의 거리 차가 6이야. 그러니까 초점은 얼마예요? F 너 4,0이고요. 자, F' 너 마이너스 4,0이고요. 자, 쌍곡선이 그려질 텐데 어쨌든 점근선이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점근선을 항상 그려놓고 쌍곡선의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하시면 쌍곡선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뽑아내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거리의 차, 쌍곡선이 그려질 거예요. 뭐 어떤 식으로든 그려지는데 역시 쌍곡선은 초점을 끌어안고 양쪽에서 그죠? 그려진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갈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죠? 그랬을 때 쌍곡선의 정의 뭐였어요? 이 쌍곡선 위에 있는 이미지점 p, x, y라고 한다면 자, 요렇게 두 초점까지 이르는 그 거리의 차가 주축의 길이. 그런데 주축은 어디? 꼭지점과 꼭지점 사이 거리라고 했고요. 자, 주축의 길이가 얼마? 6이니까 이 점 좌표는 자, 3,0. 자, 이 점 좌표는 마이너스 3,0으로 제시가 된다면 주축의 길이가 6이다. 임을 만족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식을 어떻게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 양쪽으로 벌어지고 있죠. 위아래로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꼴 1. 이러한 쌍곡선 방정식의 표준형에서 자, 보시면 y가 0일 때 x의 값 두 개가 풀마 a. 그게 3 마이너스 3. a 제곱은 당연히 9가 되는 것이고요. a 값은 풀마 3 이렇게까지. 자, 초점 좌표 어떻게 구하라겠어요? 무조건 루트 안에서 얘는 긴 놈 짧은 놈 없죠? 루트 안에서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으로서 얻어진 그 초점 좌표가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까지겠네요. 자, b의 제곱 이꼴 제곱 넘겨서 7 이렇게까지 만드실 수 있네요. 자, 그래서 7 이렇게까지고요. b의 값은 풀마 루트 7. 자, 그렇다면 쌍곡선의 점근선 아까 우리가 극한 개념으로 증명을 한번 해봤었고요.
자, y 이꼴,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니까 a를 또 9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죠. a 제곱 b 제곱 값이니까. 자, 3분의 루트 7x 이렇게까지가 두 개의, 그죠? 쌍곡선의 점근선이 되겠다. 이렇게까지. 형태적인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잠깐 여기서 스페이스바 누르시고요. 개념 정리 한번 다시 하시고 증명 과정 한번 직접 써보시고, 그다음에 쌍곡선의 이 점근선 유도하는 과정도 한번 직접 써보시고요. 필수 예제 14번에 있는 두 문제 바로 밑에 있는 확인 유제까지 풀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 됐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초반 패턴이 똑같죠. 자, 다음과 같이 초점 두 개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죠? 0,5하고 0,-5네요. 점근선이 다음 것 같아요. 자, 일단 제시되어 있는 대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초점 좌표가 하나가 0,5네요. 자, 남은 초점 하나가 f 프라임 당연히 0,-5 될 것 같고요. 자, 점근선 자, y는 2분의 1x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어쨌든 초점을 끌어안고 점근선에 점점 붙어버리는 형태의 쌍곡선 두 개 너 하나 그려내실 수가 있어요. 아직 여기는 모르고요. 이만큼의 길이가 주축끼리 꼭지점 두 개 초점 정의대로 계속 연습해보는 거죠. 네 위에 있는 하나의 점, 이미의 점에서부터 각 초점까지 이르는 이 거리의 차는 항상 주축의 길이와 똑같아. 일정해. 그죠? 자, 형태적으로 그렇다면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 자, 얘 같은 경우는 양옆이 아니라 위아래로 벌어져 있죠. 이꼴 마이너스 1 이렇게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보시면 일단 얘는 이제 꼭지점이 안 나와 있지만 어쨌든 y 이꼴 풀마 a분의 bx가 점근선 방정식인데 그것이 풀마 2분의 1x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b의 값 이꼴 그죠? b의 값이란다. a의 값 이꼴 2b라는 관계식을 하나 찾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됐죠? 자, 두 번째 루트 안에서 어쨌든 긴 놈 짧은 놈 없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초점 좌표 플러스 마이너스 5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꼴 자, 25다 이러한 관계식 두 번째를 찾아내실 수가 있는 거네요. 자, a 대신에 b의 제곱 갖다 대입하시고요. 제곱해 보시면 4b의 제곱 합치시면 자, 5b의 제곱이 자, 25가 되죠. 자, b의 제곱이 5가 되고요. 됐죠? b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기 때문에 그때 따른 자, a 값은 뭘 b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5니 루트 5지. 자, 그때에 따른 a 값 두 개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 이렇게까지. 자, 그렇다면 이제 a의 제곱의 값은 20 정도 만드실 수 있겠네요. 자, 쌍곡선 방정식은 20분의 x의 제곱 자, 5분의 y의 제곱 이꼴 마이너스 1 이렇게까지 유도를 하실 수가 있죠. 똑같은 형태네요. 쌍곡선 타원과 계속 이렇게 포물선 때부터 이제 문제 패턴이 계속 일정하죠. 자, 이번에 이동한 것 같죠? 원래의 도형이 누구였는지 어디에서 기인했는지를 살펴보자. 그죠? 계속 패턴 역시 똑같습니다. 자, 보시면요. 초점 하나가 3,-1이네요. 자, 초점 나머지 하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됐죠? 아마 그러니까 초점 두 개를 싹 이어보시고요. 어차피 주축의 중심이자 초점 두 개의 중심 얘가 그죠? 쌍곡선의 중심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어쨌든 지금 보시니까 초점이 가로축 위에 놓여 있다는 얘기는 양옆으로 벌어지고 항상 점근선을 그리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했어요. 점근선 하나 아직 모르지만 점근선 하나 갖다 놓으시고요. 초점 끌어안고 그려지는 곡선으로서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서도 뭐 한 요 정도의 그래프를 쌍곡선의 그래프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자, 얘는 어디에서 기인했을까가 어쨌든 평행 이동 시킬 거잖아요. 평행 이동해서 네가 나왔다는 얘기니까요. 지금 초점과 초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예요? 4였죠? 그러니까 초점을 그냥 2 마이너스 2 잡고요. 뭐 점근선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 같고요. 쌍곡선 그래프 이렇게 생길 것 같고요. 됐죠?
자, 거리의 차가 또 2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주축의 길이가 2였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는 1이었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었을 거예요. 그죠? 자, 쌍곡선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 이꼴 1. 자, y가 0일 때 x의 값 2개가 풀마 1. 자, a 값이 풀마 1. a 제곱 너는 그냥 1. 됐죠? 긴 놈 짧은 놈 제곱 없어요.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자, 초점 좌표인 풀마 2 이렇게까지죠. 양변 제곱이죠. 1 플러스 b의 제곱은 4이니까 자, b의 제곱이 3 이렇게까지 돼요. 자, b의 값은 풀마 3. 점근선 y 이꼴 풀마 a분의 dx 이렇게까지가 점근선이었겠네요. 뭐 어쨌든 이게 지금 원래 상태의 도형인데요. 중심 갖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죠? 0,0였던 이런 쌍곡선의 중심 좌표가 현재 얼마입니까? 1,-1로 바뀌었다는 것은 얘를 가지고 그대로 a제곱 즉 1분의 x-1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3분의 y 플러스 1의 제곱인가요? 이꼴 양옆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까지. 원래 도형이 누구였는가 에서부터 기인하지 않아. 역시 잠깐 스페이스바 누르시고요. 여기까지 충분한 계산 연습, 형태 연습 하시고 나서 넘어가죠. 자, 다 되셨으면 필수의 17번이죠. 지금 보시면 이제 일반형을 표준형을 바꿔달라 그리고 나서 원래 도형이 어디에서 기인했는가 이동까지 한번 보자는 얘기인 것 같죠. 자, 지금 보시면 이 두 개를 4로 묶고 x-1의 제곱 바로 묶어내실 수 있고요. 뒤에서 4 뺄 겁니다. 플러스가 생길 거니까요. 자, 마이너스 9로 묶어내시고 x-2의 제곱 가실 거죠. 자, 전개 보시면 4, 9, 36 그죠? 마이너스 36 생기고 뒤에서 36 더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8 있었으니까 32만 더해서 자, 36을 만들 수 있네요. 그죠? 이해하셨나요? 마이너스 36 만드는 거니까요. 이항시키면 플러스 36 이런 식으로 그죠?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서 표준형 정리가 가능하고요. 양변 36으로 나눠볼까요? 자, 9분의 x-1의 제곱이죠. 자, 4분의 아이고 여기 왜 x로 썼니? y죠. y-2의 제곱 이꼴 1 이렇게까지 돼요. 그러니까 얘는 굳이 한번 살펴보시면 사실상은 이제 9분의 x의 제곱 자 4분의 y의 제곱 얘를 가지고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도형은 너였고요. 당연히 y가 0일 때 x의 값 2개가 풀마 3 a제곱 플러스 b제곱 풀마 루트 13 이게 초점이었을 거고요. 자 3분의 2가 점근선 방정식이었을 거니까요. 이러한 형태로 그려지는 쌍곡선이었을 텐데 너를 가지고 그대로 1만큼 2만큼 이동해서 새롭게 그리시면 되는 거죠. 점근선이나 초점, 뭐 꼭지점, 중심 이런 게 다 그대로 이제 1, 2만큼 이제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아우 배터리가 없는 것도 모르고 여기서부터 다 찍었는데 끊겼어. 마이크 조금 감이 좀 이상해도 이제 남은 거는 좀 마무리를 할게요. 나 진짜 너무 속상하다 진짜. 너무 힘들어 지금. 하지만 우리는 그죠 해야죠. 그러니까 이 전까지의 문제는 사실상 그러니까 역시 쌍곡선, 2차 곡선 중에 쌍곡선의 정의를 이제 철저하게 연습을 하고 정의에 의해서 표준형의 형태에 맞는 그죠? 연산훈련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연산훈련을 충분히 했다라고 친다면 여러분들 혹시 개통수학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제가 오늘 중3 그냥 예비고일 애들 수업할 때도 얘기했지만 개통수학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누가 만들어낸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만든 사람 진짜 한 대 줘받고 싶어. 이거 이제 1- 중학교죠. 2-1, 3-1은 다 대수고 1-2죠. 2-2, 3-2는 다 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거 이제 유리수를 본격적으로 배우면서 분수식 가지고 이제 마이너스라는 부호를 가지고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뭐 이런 연산들 막 하시다가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배우시고 간단한 지수연산 법칙 배우시고 2학년 넘어가서 순환소수, 무한소수와 유한소수, 순환소수 분수를 바꾸는 거 계산하시고 문자화식 배우시고
연립 1차 방정식 배우시고 부등식 배우시고 3학년 1학기 넘어가서 이제 제곱근 배우시고 인수분해 배우시고 2차 방정식 함수 배우시고 근데 이제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는 전부 다 도형이잖아요. 1학년 2학기 보시면 평면도형, 그러니까 동의각, 평행선 사이에서의 동의각과 엇각 배우시고요. 다각형 배우시고요. 정다면체 배우시고요. 히스토그램 뭐 이런 것도 물론 배우지만 통계 파트는 또 여기에 희한하게 있어요. 2학년 2학기 때는 이제 확률 빼면은 이제 삼각형 성질, 사각형 성질, 닮음 이런 것들. 피타고라스가 지금 이제 일로 빠졌죠. 3학년 2학기 때 보시면 역시 뭐 이제 평균 분산 구하는 거 빼고 나머지는 이제 원래는 피타고라스였는데 이게 2학년 2학기로 내려가고 삼각비, 사인 코사인 처음 배우고 원과 직선 배우고. 근데 이 계통수학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대수와 기하를 분리해서 생각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수 파트, 기하 파트. 이게 사교육자들이 이래서 욕먹는 거야. 이걸 이제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선행 나가는 커리큘럼 좋게 짜려고. 그러니까 1-1, 2-1, 3-1 쫙 몰아서 배우고 그 다음에 1-2, 2-, 그러니까 도형 파트 쫙 몰아서 배우고 이거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수와 기하는 분리의 개념이 아니에요. 분류는 하셔야 되지만 분류는 하셔야죠. 이건 뭐 굳이 대수와 기하를 분류한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한 단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기하라는 걸 배우면 기하에서 이제 2차 곡선이 뭐고 벡터가 뭐고 공간도형과 공간좌표가 뭐고 이게 분류할 수 있어야 되지만 분리해서는 안 돼요. 아니 지금 우리가 해보셨다시피 지금 기하라고 해서 대수연산이 필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상호 보완적이고 계속 이제 융합적으로 이제 합쳐져서 이제 계산을 이제 어떻게 또 대수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대수연산만 하진 않잖아요. 그래프로 접근하면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 이건 철저하게 이제 상호 보완적인 관계지 절대적으로 이제 기하는 따로 대수는 따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분명히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봤던 여태까지의 연산은 사실상 대수 연산이 더 중요했던 것이고 절대 이렇게 분리하시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이제 여태까지 했던 거는 그래서 쌍곡선의 정의에 의한 가장 기본적인 연산 훈련, 표준형에 맞는 형태 훈련이었다면 이제부터 나오는 형태의 문제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수능에 혹은 내신에 나오는 문제들이 되는데요. 여태까지 우리가 2차 곡선 두 가지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닥 어렵진 않았어요. 정의에 충실하시면 그죠? 아이디어가 그죠? 더 중요한 그죠? 어떻게 정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풀 것인가 아이디어가 더 중요한 부분이죠. 정의에 충실하셔야 돼요. 그럼 자 보실게요. 지금 보시면 쌍곡선 제시되어 있는 거는 당연히 양변 3으로 나누셔서요. 자 1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y의 제곱 이꼴 1쪽에 보셔야 되고요. 뭐 점근선은 한 3x, y는 마이너스 3x 두 개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어쨌든 y가 0일 때 x의 값이 1. 그러니까 주축 길이가 2라는 얘기고 여기가 1이라는 얘기예요. 초점 좌표는 루트 안에서 긴 놈 제곱 플러스 짧은 놈 제곱. 길고 짧은 건 상관없어요. 루트 안에서 4니까 당연히 초점 좌표는 2가 되는데요. 쌍곡선의 정의에 의하자면 자, 이 길이를 이렇게 한 A를 한번 잡아볼까요? 자, 이 길이를 한 B 잡을까요? 그럼 어쨌든 쌍곡선 위에 있는 한 점에서부터 초점까지 이르는 거리의 차, 즉 A-B는 자, 2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첫 번째 관계식이 하나 나오고요. 자, 두 번째, 요만큼의 길이를 M 할까요? 자, 요만큼의 길이를 N 할게요. 그래서 역시 쌍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부터 두 정점까지, 초점까지 이르는 거리의 차가 2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문제 풀라고 주어진 조건 두 번째 뭡니까? 삼각형 ABC 전체 둘레의 길이는요. A 플러스 B 플러스 M 플러스 N 아닌가요? 그게 22야. 자, 근데 나 뭐 알고 싶대? 문제에서 선분 AB의 길이. 이만큼이 선분 AB의 길이니까 자, 이 사실을 통해서 B 플러스 N 네가 선분 AB니까요. 네가 얼마게? 이거 찾자는 얘기죠. 너무 쉽네요. 첫 번째 두 개 더 해볼게요. A-B 플러스 M-N이고요. 두 개 더 했으니까 4. 내가 필요한 건 B 플러스 N이잖아요. 자, 두 개 한번 그대로 빼볼까요? 없앨 거 없애고 없앨 거 없애고 B 대 N 2 곱하기 B 플러스 N이 뺐으니까 18개. B 플러스 N 얼마? 선분길이 9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어때요? 복잡한 계산이 아니라 정의에 충실하시면 되는 겁니다. 2차 곡선은 그래서 정의에 충실한 여러 가지 활용 문제를 정의에 충실하게끔 연습을 해보신다면 고난이도 자체도 쉬워요. 사실은 점수 따고 들어가는 부분이죠. 이게 뭐야? 다음은 어떤 1번 뭐야? 누가 봐도 x의 제곱 y의 제곱 개수 똑같아. 플러스잖아. 이거 누가 봐도 1이잖아요. 심지어 이게 표준형으로 정리도 해보실 수 있잖아요. 중심좌표, 반지름값 다 나오는 거고.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쌍곡선이죠.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인데 x제곱 y제곱 앞에 개수가 달라? 아니 당연히 타원 아닙니까? y는 1차식인데 x의 값은 2차식이네요. 포물선, 특히 포물선 중에서도 위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꼴.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시면 곤란하죠. 잠깐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일일이 다 표준형 정리해보시면 더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끝났는데요. 자, 역시 나눈 문제도 쉬워요. 연습 문제 스텝 2 정도가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참 쉬운 게, 자 보시면요, 타원 방정식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쌍곡선의 방정식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의 2차 곡선은 초점을 공유한대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건 점P는 타원 위에 있는 점이자 동시에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죠. 자, 일단 보시면요, 이 타원 방정식에서의 초점, 그죠? 뭐 장축 다 나올 것 같죠? 자, 근데 이제 문제를 쭉 보시다 보면 선분 PF, 자, 이 길인가요? 너 4네요. 자, 선분 PF 프라임, 자, 너 얼마? 12죠. 자, 타원 방정식에서 y가 0일 때 x의 값, 지금 길게 누워 있으니까 장축, 그죠? 4개의 꼭지점 중 장축 위에 있는 꼭지점, 여기가 a란 얘기예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2a죠. 타원의 정의 뭐였죠? 타원 위에 있는 점에서부터 각 초점까지 이르는 거리의 합은 장축의 길이랑 똑같아. 두 개네, 그죠? 여기가 뿔마 2였으니까. 아니, 2a 값은 16이니까 a는 뿔마, 그죠? 양쪽에 생긴 거니까요. 뭐 어쨌든 우리 a제곱은 64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두 번째죠. 뭐야, 쌍곡선이 있는 점이기도 하잖아요. 쌍곡선에서 y가 0일 때 x의 값 어떻게 돼요? 뿔마 b죠. 그럼 주축 길이가 얼마예요? 2b라는 얘기죠. 쌍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 각 초점까지 이르는 거리의 차, 주축 길이 뭐야? b는 4죠. 마이너스 4이기도 할 텐데 어쨌든 b의 제곱은 16이다. 다 했네요. 자, 타원의 입장에서 보시면 초점 좌표는 루트 안에서 긴 놈 짧은 놈이잖아요. 길게 누워 있으니까 C죠. 자, 쌍곡선 입장에서 보시면 초점 좌표는 다 했네요. 양변 제곱, A의 제곱 얼마예요? 64 마이너스 C의 제곱은, 자, B의 제곱 16에 났고요. 플러스 C의 제곱과 앞에, 자, C의 제곱 어렵지 않게 나오죠. 자, 문제들 다 평이합니다. 2차 곡선은요. 접선 넘어가기 전까지는 충분히 연습하시면 어렵지 않게 다 될 거고요. 자,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시고요. 오늘까지 분명히 수강을 다 하시고 나서 센 그리고 개념 원리도 다 마무리를 하세요. 자, 다음 주에 제가 월요일쯤, 그죠? 역시 이제 2차 곡선의 접선을 넘어갈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센과 개념 원리에 있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을 한 10문제 정도는 추출해서 해설 강의는 손글씨 강의로 좀 따로 올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